자바에서 객체는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이 new는 C++의 new와 마찬가지로 동적 할당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C 때 malloc free 해서 동적 할당을 배웠을 것이고, 또 C++를 배웠으면 new delete 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동적 할당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러면 동적 할당에 반대되는 개념은 자동 할당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 할당이라는 것은 컴파일 시간에 언제 얼마만 공간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이 공간의 사용 기간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자동 할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들이 이렇게 자동 할당되는 거죠. 함수가 호출되면 그 함수의 스택이 만들어지고, 그 함수가 끝나면은 그 스택 공간, 확보된 스택 공간이 자동적으로 반납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의 수명을 그 함수의 수명과 같지 않고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실행 시간이 되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는 자동 할당을 쓸 수가 없고 동적 할당을 쓸 수밖에 없어요. 실행 시간에 해당 시점이 되어야 필요한 공간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공간의 사용 기간도 미리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동적 할당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동적 할당된 데이터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 중에 스택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힙이라는 공간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면 자동 할당 방식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 쉽고 강건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동적 할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가 언제이냐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스킵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이제 강아지 new dog 하면 이 강아지는 자바에서는 항상 모든 자바의 객체는 어디에서 생성이 돼요? 힙에 생성이 됩니다. 힙에. 이런 지역 변수들은, 매개 변수들은 다 어디에 생성이 돼요? 스택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절대 객체가 어떤 함수의 스택에 생성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할당된 애들은 우리가 동적으로 할당됐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우리가 직접 반납해 줘야 되지만 자바에서는 직접 반납해 주지 않아도 된다. 누가 해줘요? JVM이 해준다. JVM이 해줄 수 있는 이유는 자바는 누가 실행을 해요? JVM이 실행해 줍니다. JVM이 한 줄 한 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JVM에서는 프로그램이 어떤 메모리 영역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바에서는 이 JVM이 동적 할당된 것을 다 필요 없어지면은 저절로 반납해 준다. 마치 우리가 자동 할당하듯이 자바에서는 동적 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언제 동적 할당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가 공간 낭비입니다. 공간 낭비. 공간이 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동적 할당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필요한 공간이 다른 경우, 그리고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변화폭이 클 때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적 할당에 쓰면은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분반별 학생을 처리하는데 학생 수가 어떨 때는 최소 15명, 최대 100명이에요. 그러면 편차가 크죠. 그러면 이 모든 경우를 항상 처리하려면 몇 개를 확보해야 돼요? 학생을 100명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명을 확보해 놨는데 15명밖에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공간이 낭비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동 할당을 쓰지 말고 뭘 써요? 동적 할당을 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예로 매달 각 요일마다 어떤 한 일을 기록한다. 오늘 예를 들면 운동한 시간, 오늘 뭐 푸시업을 몇 개 했는지를 기록한다. 그러면은 매달 최대 30일, 최소 28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냥 동적 할당에 쓰는 것이 아니라 30일 확보해서 쓰는 거예요. 30일 확보해서 씁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 다른 언어에서는 동적 할당해서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동적 할당 쓰는 것은 효율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자동 할당해서 항상 31개를 확보해서 쓰면 돼요. 근데 자바는 어떻게 할까요? 자바는 항상 new를 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31, 28 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바는 문제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동적 할당하니까. 또 그러면 공간 낭비 말고 우리가 동적 할당에 쓰는 이유가 또 있나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함수에서 생성한 원시 타입이 아닌 데이터를 반환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나 C++에서 무거운 것을 get student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생을 반납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student S라고 하는 데이터를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반납하는 과정에서 매우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기 때문에 주소로 반납하면 돼요? 안 되죠. 이 지역 변수 객체 스택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주소로 반납하면 어떻게 돼? 이 자동 할당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 이 데이터는 자동 사라져요. 따라서 C에서 지역 배열이라든지 뭐 구조체 변수라든지 이런 무거운 것들을 그 안에서 만들었는데 반납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확보된 애들은 반납이 못 되니까 동적 할당을 해서 주소를 반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생성한 원시 타입이 아닌 무거운 데이터를 반환해야 될 때 동적 할당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자바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항상 동적 할당이니까 이것도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반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요 두 가지 말고 또 다르게는 뭐 동적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요 두 가지 경우에만 동적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을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필요도 없는데 동적 할당해서 프로그램하는 건 오히려 나쁩니다. 특히 이제 C나 C++ 같은 언어에서는 이제 내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동적 할당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동 할당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동적 할당을 언제 해야 되는지. 근데 자바는 항상 동적 할당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동적 할당 하지 않고 자동 할당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강아지를 만드는데 강아지를 스택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자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할 때는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자바가 아닌 다른 언어로 프로그램 할 때에는 이런 경우에만 동적 할당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에서는 내가 동적 할당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CNC++는 이렇게 내가 그런 어떤 용도에 따라서 자동 할당에서도 써야 되겠고 동적 할당에서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머릿속으로 고민해야 되고 프로그램해야 되는데 자바는 항상 동적 할당만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뉴예요. 그리고 뉴를 하더라도 뭘 안 해도 돼요. 딜리트를 안 해도 돼요. 한 가지 문법만 존재를 하고 인지하 전달도 항상 콜 바이 밸류고 동적 할당하지만 반납은 내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바에서도 메모리가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뉴는 삼가야 됩니다. 그냥 뉴 항상 그냥 뉴를 안 해도 되는데 뉴를 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불필요하게 뉴를 하고 있는지도 이제 자바를 할 때는 따져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에는 기존의 언어 CNC++와 비교하면은 훨씬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 뉴라는 것이 동적 할당이지만 제가 지금 막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쓰시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런 복잡한 얘기를 읽고 써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복잡한 얘기가 별로 부담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두시면 이 자바에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바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자바로 돌아와서 자바에서 객체는 주로 어떻게 생성한다? 뉴 연산자를 이용한다. 그리고 뉴는 다낭 연산자다. 그리고 이 연산자의 그 P 연산자로 생성자 호출이 온다. 그리고 이 생성자라는 것은 클래스의 객체에 정의된 특수 메소드이다. 클래스의 이름과 생성자는 뒤에 설명드리지만 그 생성자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다. 그리고 이렇게 뉴를 이용해서 생성된 객체는 객체 참조 변수의 유지에서 사용한다. 그런데 실제 객체가 여기에 강아지가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리모컨만 유지되고 강아지는 따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할 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점이라는 연산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점을 이용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를 내가 생성한 객체를 점이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해서 모든 멤버 변수나 메소드를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뭐만 접근할 수 있어요? 퍼블릭한 애들, 접근이 허용이 할 수 있는 애들, 허용이 되는 애들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네임이 프라이빗이면, 프라이빗 접근제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쓰면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생성자는 그 뉴의 P 연산자로 사용이 되는 거고 객체가 생성될 때 그 객체 상태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생성자는 특수한 메소드이고요. 이 생성자의 이름은 뭐와 같아요? 클래스 이름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소드 정의와 달리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퍼블릭 접근 권한을 갖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빗으로 주어서 밖에서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막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생성자는 여러 종류, 우리가 보통 객체를 정의할 때,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생성자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기본 생성자라는 것이 좀 있고요. 기본 생성자는 매개 변수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생성자를 말합니다. 또 자바에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복사 생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수형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하나인데 같은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받아 주어진 객체와 동일한 내부 상태를 가지도록 객체를 생성해주는 생성자를 말합니다. C++에서는 매우 큰 역할을 하지만 자바에서는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객체를 복제해야 될 때는 클론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따로 만들게 됩니다. 왜 클론을 따로 만드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C++ 때 생각을 해보면 뭐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서 쓰지 못하게 하고 클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쓰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론을 활용하게 되면 또 객체를 복제하는 것이 상당히 편해요.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요거는 후반부에 가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얘를 뒤에 나오겠구나. 요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dog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dog의 생성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는 생성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 있습니다. 생성자 메소드 이름은 뭐랑 같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생성자가 있고 보통은 함수는 함수 이름 앞에 반환 타입이 있죠. 근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겠지만 C++에는 생성자 말고 뭐가 있어요? 소멸자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소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은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요? 기본 생성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부르면은 이 강아지의 이름은 이름 없음으로 초기화 되겠고, 이름을 주어서 생성을 하면은 이 강아지 이름을 주어진 이름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아지를 생성하는 것이고요. 뒤돌아와서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 클래스에 보시면 생성자가 없죠. 그리고 B 클래스에 보면 B라고 하는 이름의 생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문법이 뭐냐면은 생성자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A 클래스에 대해서는 new A 해가지고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A 타입의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B는 기본 생성자가 없지만 다른 생성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기본 생성자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호출해서 B 클래스의 객체를 만드는 것은 오류입니다. 즉, 생성자를 하나도 만들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이 클래스에 뭐를 넣어줘요? 기본 생성자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가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인자를 받는, 하나를 받든 둘을 받든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가 없는 클래스가 됩니다. 이 점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자는 new의 p 연산자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다중정의 규칙에 맞게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럼 다중정의 규칙이 뭐냐? 다중정의 규칙이 뭐냐? 요거부터 설명드리고 남은 슬라이드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 클래스 내에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여러 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자도 여러 개 정의할 수 있고 생성자가 아닌 메소드도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어떻게 구분하면 인자의 개수와 타입을 가지고 구분합니다. 반환 타입은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성자는 반환 타입이 없죠. 그래서 반환 타입을 가지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5개의 후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후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5번째는 주석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 주석이 안 돼 있으면 얘는 문법 오류입니다. 왜? 얘가 하나이고 정수인데 얘와 똑같죠. 인자의 개수와 타입이 일치합니다. 뭐만 달라? 반환 타입만 달라요. 반환 타입만 다른 것은 다중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4개는 살펴보시면 얘는 하나고 얘도 하나예요. 나머지는 2개예요. 그러면 하나와 2개는 구분이 되죠. 그리고 하나와 하나를 보면 하나는 인트고 롱이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더블이에요. 여기 3개, 하나짜리가 3개, 2개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와 1, 2, 3, 4가 있으면 1, 3, 4와 2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그런데 1, 3, 4는 하나짜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타입은 int, long, 더블이니까 모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다중 정의하는 거 측면에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10을 가지고 호출합니다. 10. 근데 이 10은 아무런 수식어가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int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L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long으로 해석이 됩니다. long으로 해석이 돼요. 따라서 요 첫 번째 af는 int로 호출이 되겠고 얘는 long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n은 short니까 요 short 타입이 돼요. 근데 short는 없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타입, 정확하게 일치한 타입이 없으면 해당 타입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타입으로 호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죠. long이 아니라, 그러니까 short면 into도 되고 long도 되는데 얘는 long도 가능하고 int도 가능한데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얘가 더 적합한 타입이니까 int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시가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거 하나 살펴봅시다. 이렇게 A와 B라는 게 두 개가 다중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는 int 더블 받고 B는 더블 int 받으니까 구분은 되죠. 그래서 후 1, 1.5 호출하면 어느 게 호출될까요? A 아니면 B. 이 경우에는 A가 호출되겠죠. 그리고 후 2.0, 3 이렇게 되면 요게 호출돼요. 근데 후 1, 2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 1, 2. 그럼 얘도 int, 얘도 int예요. 그러면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돼요. 둘 다 어느 게 더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오류가 되냐면 다중정의한 게 오류가 아니라 이 함수 호출이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중정의할 때 별로 오류가 안 나고 어때 오류가 나요? 호출할 때 오류가 납니다. 호출할 때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이 다중정의 규칙은 인자의 개수와 타입을 가지고 구분한다. 구분만 되면 다중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호출할 때 어떤 것으로 일치시킬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다중정의한 게 오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류가 나요? 호출문이 오류가 된다. 문법 오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다중정의 규칙은 그렇습니다. 이 규칙은 아마
C++ 때 배웠을 때 규칙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되돌아와서 이 생성자가 그러면 뭘 해주는 거냐면 생성자가 객체 상태를 초기화해 주는 거죠. 근데 이 객체 상태를 초기화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생성자에서 값을 받아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요 멤버 변수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멤버 변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 또 다음 장에 또 설명드릴 건데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객체의 멤버 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는 조금 아직 설명 안 드렸으니까 4장에 가서 아니 4장? 아마 다음 장 3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요 두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멤버 변수인데 변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되는 값이 아니고 상수가 아니라 변하는 값입니다. 그런데 출발값이 늘 객체마다 똑같은 값이 있고 어떤 변수는 출발값이 객체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게임에서 요 히로라는 그 캐릭터를 만드는데 이 히로의 헬스는 뭐 건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100이라는 값이 빵이 되면 이 캐릭터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히로는 출발할 때마다 100으로 초기화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작값 고정 변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히로는 시작될 때 레벨 1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히로들은 시작할 때 레벨 3, 좀 더 막강한 상태로 출발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레벨이라는 값은 시작값 유동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헬스는 늘 100이니까 굳이 생성자에서 100이라는 값을 받아서 초기화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값들은 명백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멤버 변수 선언과 동시에 100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한 변수는 시작값 고정 변수이구나. 모든 객체가 이 변수는 늘 100으로 시작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얘는 명백한 초기화를 하지 않고 생성자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변수는 시작값이 객체들마다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값은 프로그래머가 고정해 놓을 수가 없고 이 히로를 사용하는 또 다른 프로그래머가 생성할 때 줘야 되는구나. 1을 주든 2를 주든 3을 주든 뭐 5를 주든 그 레벨 값을 주고 그 레벨 주은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자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생성자는 객체를 초기화할 때 사용되는 특수 메소드이고 이 생성자들은 인자들 받아서 그 인자를 가지고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데 모든 멤버 변수를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은 아니고 요런 애들 시작값 유동 변수들을 주로 생성자에서 인자로 값을 받아서 초기화해 주는 것이 생성자가 해야 될 주된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PPT를 이용한 설명들을 마무리하고 준비된 코드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장에 제공드린 그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개 프로젝트를 2장에서는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거에서는 강아지 클래스에서 요 생성자 만든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베리안 허스키라고 해서 상속 관계가 있을 때 생성자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요 부분은 4장에 가서 상속을 좀 설명드린 다음에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 강아지를 이렇게 생성하고 있다. 요 부분만 한번 간단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C++에서 객체 지향을 잘 이해하셨던 분들은 요 상속에서 또 그 생성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버로딩, 다중정의.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풀을 여러 개 선언했을 때, 또 bar을 선언했을 때 이렇게 부르면은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해 보면서 실행해 보기 전에 얘는 이 중에 어떤 게 불려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int, 얘는 long, 얘는 double, 얘는 float, 얘는 int, 얘는 int double 뭐 이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 두 개 바스라는 게 있을 때 얘를 요 자체는 에러가 안 나고 있죠. 왜냐하면 얘 두 개인데 하나는 int double이고 얘는 double int이기 때문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의 바스는. 그런데 얘를 주석에서 요거를 제거를 하면은 요게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int 하면 얘를 불러야 될지 얘를 불러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중정의할 때는 그 다중정의한 이 정의에서 오류나는 것이 아니라 호출할 때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 호출하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은 이 바즈가 어느 거지? 얘를 해야 되지, 얘를 해야 될지를 컴파일러가 이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이제 다중정의와 관련해선 다중정의는 개수가 다르면 무조건 구분이 되고요. 개수가 같아도 타입이 다르면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구분이 되다 하더라도 호출할 때, 호출할 때 전달된 인지가 뭐냐에 따라서 구분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이제 다중정의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다중정의할 때 반환 타입은 어떻게 돼요? 그걸 구분할 때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처럼 void foo int x가 있는데 int foo int x는 다중정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쿠프 테스트. 요거는 뭐 특별히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왔던 코드들을 쫙 써놓은 거고 얘가 왜 에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뭐뭐 허용한다? 멤버 변수와 지역 변수, 매개 변수의 중첩만 허용이 된다. 그리고 이 중첩이 됐을 때는 이 중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것이 이제 요 this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ime은 뭐 그쪽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항상 자, 이렇게 되시면은 요런 생성자 연습과 관련된 건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간 정보, 시간, 분, 초, 시, 분, 초 세 개의 정보를 유지하는 우리가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기본 생성자, 시간, 시만 받는 거, 시와 분 받는 거, 시분 초를 받는 걸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네 개의 생성자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근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우리가 이거를 실제 코딩을 설명드리려면 요 타임 부분은 this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요거는 3장 가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3장 가서 설명드리고 바 테스트.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를 했는데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바가 어떻게 해석이 됐는지, 바는 항상 언제 해석을 해요? 타입 유출 언제 해요? 컴파일 시간에 한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A는 int, 얘는 long, 얘는 float, 얘는 dou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속 관계에 있어서 pet, dog, cat 이런 상속 관계에 있어서 이 바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요것도 요번 챕터 말고 4장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좀 앞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뭘 위주다? 어쨌든 바는 뭐 위주다? 컴파일 시간에 유추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파일 시간에 유추한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요 관련된 내용들은 4장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은 3장 가서, 또 바 테스트에서 요 클래스 상속과 관련된 부분들은 4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